주택점검업체 홈체크에서 근무하는 팀장 이정옥입니다. 반갑습니다. 본래 오프라인에서 진행하려고 했던 이 사안점검 설명회가 이제 국내에서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이렇게 온라인 영상으로 입주민들과 만나게 됐습니다. 이제 온라인 영상이긴 하지만 저희가 영상 내용 알차게 준비했으니까 편한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목차를 먼저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사안점검 1화로 시작을 해서 중요성과 제도에 대한 이야기와 마지막에 하자 내용과 체크리스트 작성까지 이렇게 준비를 했으니까 천천히 따라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이 이제 사안점검 1화 이 제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사안점검이라는 것은 감리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을 입주자가 스스로 적용함으로써 부실 시공을 방지하고 보수한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인분들이 듣기에는 굉장히 무거운 내용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하고 있는 이유는 입주 이후에 지금 이 하자 분쟁에 대한 소송이 너무나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정부에서도 이런 제도를 통해서 분쟁을 사전에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이제 너무 가벼운 마음으로 참여하기보다는 긴장하시고 내용을 많이 준비해서 꼼꼼하게 체크하시는 게 좋습니다. 감리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이라고 한다면 도배와 미장, 가구 또는 부대시설, 조경시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요. 다음 페이지에 있는 지금 시공사 하자보수 담보 책임기간과 연관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2년, 3년, 5년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입주자분들이 체크하실 사항은 대부분 2년에 속해 있는 항목들을 체크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에서는 제가 지금 세 가지를 큰 이미지로 이렇게 띄워놨는데 입주를 전후를 구분하는 시점이다. 사안점검은 그리고 하자 분쟁을 방지한다. 또 증거 자료를 수집한다. 뒤에 있는 두 가지를 통해서 이런 하자 분쟁을 없애고 입주 전후를 구분해서 정확하게 체크를 하겠다는 거죠. 페이지 가운데에 보시면 하자 보수 핵심 기간이라고 제가 체크를 해놨습니다. 이 사전점검이 중요한 이유는 이 기간 때문이기도 한데요. 하자 보수는 담보 책임 기간이 2년이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그 이후에도 보수가 가능해야 됩니다. 책임 문제에 대한 소재가 첫 번째 발생을 하고요. 최초의 시공이 잘못된 것인지 그리고 내가 생활하면서 흠집을 내고 파손한 것인지 불분명합니다. 그 때문에 분쟁이 생기니까 사전점검 체크하시는 게 좋고요. 또 두 번째 하자 보수 핵심 기간이라 함은 하자 보수는 이 2년 입주하시고 나서 받으시는 것보다 처음에 사안점검 기간에 체크를 하시고 입주 지정 기간이 되기 사이에 약 30일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 30일의 시간 동안 정말 많은 하자 보수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 이 기간을 놓치지 마시고 꼭 활용을 해서 체크를 하시길 바랍니다. 또 당연한 이야기지만 지금 페이지 우측 하단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 입주 불편함 증가, 입주 후에 보수를 받게 되시면 단순 흠집이나 이제 파손 같은 경우는 쉽게 보수가 가능하지만 샤시에 관련된 내용이나 이런 중대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입주 전에 체크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이제 가벽과 같은 가벽이 볼조가 틀어졌거나 또는 샤시가 한쪽이 주저앉거나 이런 하자가 발생했을 시에는 입주를 제때 못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 사안점검 기간 꼭 활용하셔서 꼼꼼하게 체크하시길 바라겠고요. 네, 이제 이 제도와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이제 진행을 하고요. 다음 전문가의 점검의 필요성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전문가 점검의 필요성 파트입니다. 저희가 단열 점검과 라던 점검, 공급 점검 이렇게 진행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앞에 간단한 목차를 보시면 새 아파트에는 평균 80개의 하자가 발견됩니다. 신축 아파트에는 적게 나오는 곳은 50개, 많게는 100개 이상의 하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평균적인 입주자들의 하자 체크 개수는 지금 10개 정도밖에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이유 자체가 이 사안점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안점검을 임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이제 저희가 홈체크에서는 이제 전문가들을 이용을 해서 장비와 함께 점검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 이제 단열재 내용을 보시면 단열재도 타일을 저희가 시공할 때와 똑같이 나누기 작업을 통해서 이렇게 꼼꼼하게 시공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잘 되지 않아서 단열재가 짧게 들어가거나 또는
단열재와 단열재 사이에 틈새들을 정밀하게 시공을 해서 연결을 해줘야 되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연결을 잘 안 됐을 때 결론이 이어지게 되죠. 그리고 또 이제 계급부 위 안에 저희가 샤시를 시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샤시와 계급부 사이의 그 틈새들을 잘 마감을 해줘야 됩니다. 이런 부위들이 마감이 안 된 것들이 있는지 체크를 해드리고요. 외기나 간접 외기에 접한 방면들 말고도 욕실이나 창호 주변부 이런 것들까지 꼼꼼하게 체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내용이 이제 공기질 점검인데요. 과거에서부터 너무나 중요하고 또 예민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신체에 좋지 않은 그런 수치들이 나오는 것들이 많습니다. 저희 홈체크에서 이걸 정밀하게 측정을 해드리니까 불안감을 가지고 입주를 하시기보다는 체크를 받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마지막 내용은 라덤 점검입니다. 라덤과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내용처럼 신축 1년 내 아파트 61.7%에서 초과 검출이 되고 있다. 현재 이런 뉴스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또 이제 그렇다 보니 홈체크 서비스를 이용하시지 않더라도 지자체에서 대여를 해서 또 측정을 해보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대여해서 측정해 보시는 것도 좋고요. 또 이제 실제로 이제 구매를 하시더라도 약 18만 원에서 20만 원 이하로 구매가 가능하시니까 구매해서 이렇게 측정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사연자동 준비 파트에서는 접수 절차와 준비물 그리고 이런 점검 진행에 대한 팁들 이렇게 저희가 세 가지를 준비를 했는데요. 접수 절차를 먼저 보겠습니다. 접수 절차를 지금 이렇게 보시면 안내문을 받을 때부터 보수를 확인할 때까지 간단한 일정을 제가 정리를 해놨고요. 제가 지금 행사장 방문과 그리고 세대 방문을 이게 빨간색 네모칸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첫 번째 행사장 방문은 왜 중요하느냐? 행사장은 이제 대체로 주말에 이용이 되다 보니까 많은 입주민들이 몰립니다. 그런데 이제 일정이 바쁘신 입주민분들은 내가 1시에 점검을 하려고 한다 하신다면 1시간 정도 일찍 오셔서 대기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많은 입주민들이 몰리는 만큼 바로 입장이 안 될 수가 있으니까 조금 일찍 방문하시는 게 좋고요. 또 이제 세대 전문가 매니저 배정을 여기를 보시면 이 처음에 행사장을 가시면 행사장에서 은행과 똑같이 번호표를 뽑고 대기를 한 다음에 순번대로 입장을 하게 됩니다. 그 뜻은 그날은 키 분출이 안 되고 비밀번호를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매니저분들이 직접 문을 다 열어주십니다. 또 들어가고 나서 우리 집에서 미시공된 항목들 이런 항목들을 간단하게 안내해 주시는데요. 예를 들어서 방충망과 같은 것들은 아직 시공이 안 되었으니 하자로 체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입주인분들이 딱 들어가시면 오랫동안 기다린 집이다 보니 집 구경을 하시느라고 이 매니저분들이 하시는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시면 안 되고 꼼꼼하게 들으시는 게 좋고요. 그래야 추후에 하자 체크를 하실 때 체크하지 않아도 되는 항목을 체크하다가 시간을 낭비하는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다 하시고 나서 우리 집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체크리스트를 작성을 해서 시공사에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네, 다음 준비물들을 보겠습니다. 초래장부터 장갑까지 이렇게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요. 초래장 신분증 너무나 당연한 내용이죠. 그럼에도 이거를 안 챙겨 가시게 되면 단지를 입장하실 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사용자분들 가시면 입장하실 때 이 신분증과 초래장이 없으시면 들어가지 못하고 유턴을 해서 차를 돌려서 나오는 차들이 많이 보일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시간이 많이 소비되니까요. 꼭 챙겨 오셔야 되고 사실 시공사 입장에서는 입주인분들이 집을 짧게 볼수록 하자가 적게 나옵니다. 그러니 이런 부분들은 원칙을 내세워서 돌려보내는 경우가 있으니까 꼭 챙겨가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은 이제 돗자리와 바가지입니다. 돗자리 같은 경우는 꼭 챙기라고 드리는 말씀이 점검하시는데 생각보다 짧은 시간이 끝나지가 않습니다. 100개의 하자를 체크하고 사진을 전부 2장씩 찍어서 이렇게 보관하고 스티커를 붙인다는 게 쉬운 작업이 아니다 보니까 세대 내부에서 휴식할 공간이 필요한데 신축 같은 경우는 가구가 없다 보니 편하게 앉아서 식사하시고 쉴 수 있는 공간이 없으니까 돗자리 같은 것들 간이의자 꼭 챙겨가시고요. 두 번째 이제 바가지 같은 경우는 바닥에 물 구배 체크하실 때 욕실이나 발코니 이런 것들은 물을 사용했을 때 물이 잘 빠져야 됩니다. 그런 것들 체크하실 때는 바가지를 들고 가셔서 물을 다 뿌려 보셔야 되니까 조금 작은 바가지더라도 꼭 챙겨가시는 게 좋고요. 다음 사다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육안의 높이에서 봤을 때는 하자들이 보이지만 그 높이에서는 안 보이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커튼박스 뒤, 또 욕실에 있는 천정 점검구, 이러한 것들은 하자를 가지고 올라가셔서 확인을 하셔야 되니까 버블업더를 챙겨 가시는 게 좋고요. 다음 이제 밑에 항목들은 포스트잇과 마스크. 포스트잇 같은 경우도 시공사에서 스티커를 제공을 해줍니다. 허나 화살표로 된 아주 간략하게 위치만 표기할 수 있는 스티커를 제공해 주니까 포스트잇을 같이 가져가셔서 내가 생각하는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증상들을 꼼꼼하게 적어주시면 좋고요. 또 마스크 같은 경우는 장갑이랑 이어서 제가 말씀드리면 될 것 같은데, 저와 같이 건장한 청년들이 점검을 해도 하루에 저희가 새 집에서 이렇게 3개 정도를 점검을 하면 집에서 딱 나올 때 머리가 핀 돕니다. 그만큼 아직은 건축 현장이라고 보셔야 되고 신체에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 하시는 게 좋고요.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그날만큼은 가족분들의 부탁을 해서 아이를 맡기고 오시거나 함께 들어가시지는 않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장갑과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가구를 시공을 할 때 나사를 받게 되면 나사가 피스가 크기가 맞지 않아서 뒤로 돌출이 되어서 나오거나, 또는 타카 작업을 할 때 이렇게 쏘는 타카핀을 쐈을 때 타카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잘 제거가 안 돼서 뾰족하게 나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하신다고 손으로 이렇게 훑으시다가 하시면 다치시니까 날씨가 더워지더라도 장갑은 꼭 착용하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에 충전기와 테이프입니다. 충전기 같은 경우는 당연히 전기가 잘 들어오는지 체크하시려면 챙겨가셔야 되고요. 테이프 같은 경우는 이제 포스트잇을 부착을 해 놓으셨을 때 이게 이런 실크벽지나 이런 것들은 먼지가 많다 보니까 쉽게 포스트잇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부착하신 다음에 테이프로 한 번 더 2차로 부착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준비물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으로 점검 팁을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사전 점검 기간 중 예약 방문을 진행하고는 있지만 현장 방문은 매일 해도 된다. 시공사에서는 1시간대에 예약자분이 너무 많이 몰릴까봐 이렇게 예약 방문을 진행을 합니다. 허나 계약자분의 권리로서 보았을 때 이 사전 점검 기간에는 언제나 편하게 방문하셔도 되고요. 실제로 전국에 있는 대부분의 아파트들이 예약된 시간에 방문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대기 시간만 가진다면 언제든지 입장을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사전 점검이 끝나고 입주 가능 시간 사이 약 한 달 동안 시공사에서 하자 보수를 진행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하자 보수는 2년 내에 다 진행이 되지만 이 한 달이 정말 많은 하자 보수가 진행되는 기간입니다. 그러니 중요한 항목들 놓치지 말고 체크를 하시고요. 다음, 입주가 빠른 세대는 사전 점검 때 꼼꼼한 점검은 필수다. 이어서 4번을 보시면 사진 촬영은 필수다. 하자 위치를 표시하고 포스트잇을 열심히 붙여놨는데 청소를 다시 하거나 특히 입주 청소를 맡기시거나 하면 이 스티커가 많이 제거가 됩니다. 그러니 추후에 시공사와 분쟁이 되지 않도록 사진을 정경 원경으로 해서 2장씩 위치가 보이도록 해서 촬영을 해놓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 사전 점검 진행에서는 점검 순서와 점검 방법, 그리고 하자 사례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가장 먼저 점검 순서를 보시면 저는 이게 각 실별로 점검을 할 겁니다. 현관, 거실, 주방, 발코니 이렇게 실별로 점검을 할 거고요. 대체로 입주자분들은 2가지 방법으로 많이 하십니다. 저와 같은 방법으로 하시거나 또는 한쪽 벽면을 따라서 벽을 따라 점검을 하시고 그대로 다시 입구로 돌아오는 방법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 2가지도 이제 공통적인 내용이죠. 하자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계획적으로 순서를 정해서 하셔야 됩니다. 이 점 잊지 말고 꼭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로 이제 하자 내용들을 같이 보면서 점검 방법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자 내용은 이제 현관이죠. 현관 외부에서 보시면 방화문 문턱 상부에 지금 사진에 이렇게 오염이 있습니다. 이런 오염들은 입주를 하시고 나면 중대 하자가 있는 집들을 우선적으로 보수를 하기 때문에 이런 생활하는 데 문제가 없는, 기능상 문제가 없는 하자들은 굉장히 딜레이가 많이 됩니다. 그러니 이 기간에 꼭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대로 시선을 아래로 내려서 보시면 이제 방화문 문턱이 있습니다. 이 문턱 주변부도 하자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줄눈과 같은 매직들이 잘 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또 이런 타일들이 시공이 되면 병원 문턱과의 그 레벨, 단차들을 살펴보시면서 주저앉거나 그런 것들이 없는지 체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어서 실내로 들어가시면 이제 현관 바닥이 보이실 텐데요. 현관 바닥과 같은 경우는 저희가 비가 오는 날이나 이런 날에 우산을 이제 비를 맞고 오면 물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틈새가 없이 시공을 하고 수분을 머금지 않는 자재를 사용합니다. 지금 보이는 사진은 이제 걸레바지와 방화문 문틀 사이에 틈새가 벌어진 게 보이시죠? 이 사진도 이렇게 벌어져 있으면 안 되니 체크해 주시고요. 이어서 가구, 신발장 하부를 보시면 따로 걸레바지와 연결된 것이 아니라 바닥 타일에 바로 연결되는 곳들이 있습니다. 네, 이런 곳들도 이렇게 틈새가 벌어져서 물이 들어가서 가구가 물을 머금지 않도록 포킹 처리를 해주거나 추가 마감을 요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바닥에 디딤석이 있습니다. 디딤석이라고도 하고 이제 경계석이라고도 하죠. 거실과 현관을 구분하는 경계석인데요. 여기에 들어가는 걸레바지 같은 경우도 경계석과 사이에 포킹 마감을 함으로써 먼지가 들어가거나 청소할 때 불편하시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 내용은 이제 점검 방법과 이제 포함된 내용인데요. 현관을 포함해서 욕실에 있는 바닥 타일들입니다. 이제 물론 욕실의 바닥에 있는 타일과 현관의 바닥에 있는 타일이 시공 방법은 다르지만 압착 시공을 해야 된다는 점은 똑같습니다. 압착 시공이라고 하면 완전하게 밀착이 돼서 떠있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죠. 바닥 체온 물량, 바닥 들뜸, 혼자까지 이렇게 표기를 하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온라인에서 구매 가능하신 보호망치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두들겨 보시면 명백하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과감하게 체크를 해서 이제 확인 요청을 하시면 되고요. 이어서 이제 거실로 이동을 하시면 첫 번째 내용이 지금 도배지 내용인데요. 도배지가 완전히 지금 찢어진 사진이 보이시죠? 신축 같은 경우에 이렇게 다 찢어져 있는 곳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거의 없다고 보셔야 되는데 이 슬라이드를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제 일부 온라인 영상에서 또는 오프라인에서 진행되는 강연들에서 도배지가 작게 찢어져 있으면 이 시공사에서 그냥 풀칠하고 간다고 하더라. 그러니 확실하게 보수 받으려면 다 찢어버려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사용기간은 절대로 점검 이외에 파손을 하시거나 훼손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 원상태 그대로에서 점검만 진행하셔야 되고 파손하시면 안 됩니다. 다음에 이제 도배지 체크하실 때는 많이 나오는 곳들이 이 커튼 박스입니다. 지금 보이는 사진에도 보시면 커튼 박스 안쪽에 마감이 굉장히 미흡하게 되어 있죠. 그리고 제가 스티커를 2번 부착을 했습니다. 커튼 박스 안쪽과 같이 육안으로 확인이 어려운 곳들은 시공사 직원분들도 화자 보수할 때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안쪽에도 스티커를 붙여주시고 바깥쪽에도 스티커를 이렇게 부착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다운하자장 같은 경우도 재단이 잘못되고 틀어졌습니다. 틀어지는 바람에 지금 틈새가 많이 벌어졌죠. 이런 부분들은 이제 코킹으로 막아놓은 것이 아니라 이제 재시공이 조금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니까 사전에 이 커튼박스 부분들을 꼭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도배지 같은 경우는 일반 벽면에 있는 흠집이나 스크래치를 체크하시려고 하면 너무 넓은 범위를 체크하다 보니까 그 제한된 시간 내에 점검을 해야 되는 사안 점검 때 시간이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제가 이렇게 짚어드리는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보시고 이제 여유가 되는 시간에 꼼꼼하게 덮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이제 샤시에 대한 내용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첫 번째 내용은 이제 샤시가 흔들림이라고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흔들림이라고 하면 샤시를 개폐할 때, 열고 닫을 때 평소에 사용하시는 강도보다 조금만 더 강하게 닫으셨을 때 이 창틀이 흔들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창틀러 같은 경우는 시공을 할 때 배구부에 샤시를 얹으면서 양 사이드와 바닥에 브라켓을 통해서 고정을 하게 됩니다. 브라켓을 통해서 흔들리지 않게 고정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브라켓이 부족하거나 고정이 불량하게 되면 추후에 이제 골조 뒷면에 내력벽 뒷면에 시공이 되는 단열재와 석고보드 이런 것들과 벌어지면서 틈새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 꼭 하나 닫아보시면서 흔들리는 곳이 없는지 체크해 주시고요. 다음 내용은 이제 샤시 체크하실 때 바깥에 난간이 있는 세대들이 있습니다. 이 난간 같은 경우는 안전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육안으로만 확인하시지 말고 부착 상태를 꼼꼼하게 확인하셔야 되고요. 지금 사진을 보시면 난간에 고정되어 있어야 될 이런 암카들이 제대로 고정이 안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에 도장 마감까지 다 끝나 있습니다. 이게 시공사에서도 본인들이 전부 시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도급을 주고 하청을 주게 되다 보니까 각 공정에 있는 사람들이 성공정에서 진행되어야 될 사항들을 미흡함에도 불구하고 체크하지 않고 이렇게 본인 업무만 끝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 난간들도 반등 상태를 꼼꼼하게 체크하시고요. 다음은 이제 거실에 대부분 시공이 되어 있는 월패드입니다. 벽에 붙어있는 패드라고 해서 월패드라고 하는데요. 이 월패드가 정상 작동을 하는지 현관 모드가 연결이 되고 여러 모드가 연결이 되는데 확인을 해보시면 좋고요. 팁을 하나 드리자면 이 산업연금 기간 때는 난방에 관련해서는 월패드가 이제 작동이 안 되도록 조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난방을 제외하고 다른 항목들을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이제 주방으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주방에서는 지금 제가 가장 중요하게 언제나 드리는 말씀이 주방에 시트지가 조금 벗겨지거나 작은 흠집과 스크래치보다는 주방의 끝마감을 우선적으로 체크하시는 게 큰 하자를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사진 같은 경우는 냉장고 칸 바닥과 바닥재 사이가 틈새가 벌어져 있는데요. 이런 이제 작은 틈새들은 실리콘 코팅으로 마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랑 사진을 보시면 육안으로 봤을 때 이 정도 크기의 간극이면 실리콘으로 마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리콘으로 메꾼다고 표현하는 게 옳겠죠. 이런 것들이 없는지 체크를 해주시고요. 또 이를 포함해서 바닥재가 짧게 들어가거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바닥을 꼼꼼하게 보시면서 주방 가구와 벽 타일, 주방 가구와 바닥재, 주방 가구와 천정 이런 것들을 먼저 보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 내용도 지금 주방 가구와 벽 타일 사이에 실리콘이 이렇게 미흡하게 되어 있어서 함께 체크하시라고 넣어드렸고요. 그 다음은 하자는 아니지만 꼭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진을 보시면 보일러 분배기가 보이실 겁니다. 대부분의 세대들이 이 보일러 분배기가 타운하우스가 아닌 경우는 아파트들은 거의 싱크대 하부에 위치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왼쪽 사진은 커버와 캡이 없고 오른쪽 사진은 커버가 있죠. 하나는 아니지만 주방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다들 아실 겁니다. 수납 공간으로서 이 활용성을 본다면 꼭 커버가 있는 게 좋고요. 큰 비용이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신축임에도 안 되어 있다면 한번 입주민들끼리 함께 요청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보일러 분배기 같은 경우는 겨울철에 가동을 하면 약 39도 이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문을 열었을 때 너무 아이들의 손이 쉽게 닿는 위치에 있죠. 요청해 보시는 게 좋고요. 다음 내용으로는 이제 아일랜드 식탁에 있는 상판입니다. 이 상판과 같은 경우는 이제 크기가 크다 보니까 어떤 데는 대리석이 들어가는 단지들도 있고 이제 마블로 된 상판들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 상판이 크기가 크다 보니까 3조각 또는 4조각으로 절단을 해서 맞춰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나눠서 넣더라도 크기가 크다 보니 아래에 있는 가구와 맞추는 작업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이 나오는 하자 내용이 상판이 고정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상판을 일상생활에서 사용하실 때는 짐을 위에다 올려두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지만 신축인 만큼 꼼꼼하게 하셔야 되니까 위아래로 조금씩 흔들어서 고정 상태를 확인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발코니에서는 지금 첫 번째 내용이 안방에 있는 발코니, 샤시문 하부에 위치한 하자 내용입니다. 발코니는 이제 여러 발코니가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내용이 있는 것은 안방 발코니인데요. 안방 발코니의 경우는 안방과 발코니 사이에 샤시로 된 문이 시공이 됩니다. 그런데 이 샤시 문틀과 바닥 타일 사이의 공간이 좁다 보니까 지금 보이는 사진처럼 마감이 이렇게 엉망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체크하실 때 이 부분도 놓치지 말고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이어서 저희가 현관 바닥에서도 체크했던 바닥 타일. 이 바닥 타일은 발코니 또한 압착 시공이 되어야 됩니다. 압착 시공이 되어 있는지 두들겨 보시면서 옆 타일과 비교해 보시면서 체크를 해보시면 되고요. 본래 진단 자격증을 있는 전문 업체나 이런 업체에서 안전진단 체크를 할 때는 타일 한두 개를 뜯어서 체크를 하거나 할 수가 있지만 입주자 입장에서는 파손을 하면서 체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두들기는 방식이 최선의 방법이니까 꼭 그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내용은 이제
주방에 있는 발코니입니다. 주방과 이어져 있는 보조 주방에 있는 발코니인데요. 지금 보이는 사진은 이제 유리가 들어가 있는 터닝도어 문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코킹이라고 하는 실리콘을 체크를 할 때는 균일하게 가다가 두꺼워지거나 균일하게 가다가 손자국이 나 있거나 할 때는 누구나 파손하는 것을 인식을 하게 됩니다. 쉽게. 허나 지금 사진에서는 아예 시공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원래 이렇게 되어 있는 제품인가 싶어요. 물론 제가 모르는 제품이 있을 수도 있으나 세대 시공이 되는 유리들은 유리 주변에 실리콘 코팅까지 되어 있어야 흔들림이 없이 안전합니다. 그러니 혹시나 안 되어 있다면 고민하시지 말고 체크해서 요청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어서 이제 침실을 한번 보겠습니다. 침실에서는 침실을 들어갈 때 이제 방문이 있죠. 이 방문 주변 문들 주변에 몰딩이 시공을 하게 되는데 지금 보이는 사진은 이 몰딩이 살짝만 들어도 전부 이탈을 할 만큼 고정이 미흡합니다. 그러니 혹시 고객님 단지에도 입주민분들 단지에 이렇게 되어 있다면 들어가시면서 한 번씩 고정 상태를 확인해 주시고요. 이어서 이제 방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이 방문이 흔들림이 있거나 손잡이가 흔들림이 있거나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을 때는 고민하시지 말고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방문과 가구에 있는 문짝들은 경첩을 통해서 조율을 하게 되는데요. 전부 추후에 조정이 가능한 항목들이니까 고민하시지 말고 체크하시면 되고요. 이어서 다음 내용은 도배지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린 도배지였죠. 커튼박스. 두 번째 내용이 지금 사진에 있는 도배지를 재단하는 부위들입니다. 지금 사진은 지금 콘센트 하부가 도배지가 이렇게 찢어져 있죠. 재단을 하는 것들이라고 하면 콘센트 주변부, 천정에 있는 등 주변부 이런 부분들을 먼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제 욕실을 한번 보겠습니다. 욕실에서의 첫 번째 내용은 이제 대리석 젠다이인데요. 지금 왼쪽에 있는 사진을 보시면 이 대리석이 완전히 절반으로 깨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 깨진 대리석을 붙여서 시공을 했는데요. 육안으로 보시기에는 그냥 원래 대리석에 있는 무늬처럼 보이시죠? 이런 대리석들은 절대로 육안으로 체크하시지 말고 장갑 착용하시고 촉감으로 손으로 단차를 느끼면서 점검하시는 게 좋습니다. 욕실에 있는 대리석뿐만이 아니라 아일랜드 식탁 상판에 있는 대리석 또는 이제 일부 세대에 있는 화장대 대리석, 현관 바닥에 있는 디딤석 대리석 이런 부분들도 전부 손으로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 내용은 욕조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욕조 지금 사진을 보시면 흰색으로 된 백시멘트로 마감을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됐죠. 그런데 흰색 백시멘트로 마감이 잘 되어 있다고 해도 좋은 마감으로 정상 시공이 된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백시멘트 위에 실리콘까지 덮어져 있죠. 그런데 신축임에도 불구하고 백시멘트로 끝나는 단지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 꼭 확인해 보시고 요청하시는 게 좋고요. 그러한 이유는 욕조 같은 경우는 약간의 탄성이 있는 재질인데요. 바닥 타일과 백시멘트는 탄성이 전혀 없는 재질입니다. 그렇다 보니 장기간 사용하게 되시면 이 욕조와 바닥 사이에 틈새가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틈새가 벌어지게 되면 물이 들어가게 되고 곰팡이가 생기게 되겠죠. 그러니 실리콘 작업을 해주시고 추후에 실리콘 위에 곰팡이가 생긴다면 그 실리콘만 제거를 하시고 다시 실리콘을 쏘시는 게 보수하실 때도 편하십니다. 다음 내용은 이제 수전입니다. 수전은 사진에서처럼 왼쪽에 샤워부스 뒤에 하나 있고요. 오른쪽 사진처럼 좌변기 뒤에 하나 있고 세면대 뒤에 하나 이렇게 총 3군데가 있습니다. 이 3군데는 타일을 맞춰서 재단을 하고 물을 사용하기 위해서 배관들이 나가게 되는데 이 타일 자체가 너무 여유있게 재단이 되다 보면 보이는 사진처럼 캡을 씌워서 막더라도 물이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욕조와 같이 물이 들어가서 물이 고이고 곰팡이가 생기게 되니까 사전에 물을 사용하기 전에 이 3군데 수전을 확인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내용은 제가 우측의 사진에 있는 이 스티커를 보여드리려고 제가 가져왔습니다. 입주자님 죄송합니다. 반입자재 파손 오염 등으로 교체 준비 중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하겠습니다.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죠. 원래 시공이 되어 있어야 되는 항목임에도 불구하고 안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안내 문구 스티커가 붙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지 않다 하는 경우는 시공사에서 당연히 해주겠지 생각하시기보다는 전부 사진 촬영을 해서 증거 자료를 남기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 내용은 욕실 젠다이 하부에 있는 마감인데요. 이 타일과 코너비드
사이가 뜨다 보면 이렇게 상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이가 보이는 사진처럼 간격이 크게 벌어져 있습니다. 간격이 크지가 않다면 실리콘 마감을 해도 되지만 간격이 만약에 너무 크게 벌어져 있다면 재지공을 요청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 내용은 많은 분들이 이제 걱정하시는 누수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당연히 꼼꼼한 누수 체크가 되려면 전문 업체를 당연히 이용하셔야겠지만 입주자 입장에서 우리가 사전에 볼 수 있는 항목이 있다면 지금 사진처럼 욕실 천정에 있는 점검구를 한번 열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열어서 보시면 왼쪽 사진처럼 보이게 되고요. 그리고 거기를 저희 열화상 카메라로 봤을 때 지금 파란색으로 물이 떨어지는 곳들이 체크가 됩니다. 이곳을 이제 입주자분들이 하실 때처럼 사다리를 가지고 올라가서 보시면 왼쪽 사진처럼 물이 떨어지고 있는 것들이 보이는데요. 이렇게 물이 떨어지고 있다면 점검이 참 쉽겠죠. 허나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위세대에서 물을 많이 사용을 해야 배관에 물이 타고 들어가면서 떨어지게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으니 팁을 드리자면 오른쪽에 있는 사진을 보시면 욕실 천정에 점검구 바닥이 보이십니다. 이 바닥에는 이제 물을 사용하고 물이 떨어졌다가 마른 흔적들이 있습니다. 이 흔적들이 있는지 체크를 하신 다음에 확인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 내용은 이제 바닥 타일입니다. 욕실도 현관에 있는 바닥과 발코니에 있는 바닥과 똑같습니다. 압착 시공이 되어야 됩니다. 전부 체형 불량이 없는지 확인을 꼭 해주시고요. 또 이제 같이 이제 이어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입주민분들이 많이 오접수하는 화자 사례 중에 하나가 이 압착 시공을 체크하시면서 바닥만 두드려야 되는데 벽타일까지 두드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벽타일 같은 경우는 본래 압착 시공을 원칙으로 하지 않으니까 벽타일까지 두드려서 소리가 난다고 접수를 하시는 일은 없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내용은 이제 물 구배 이미지입니다. 욕실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인 만큼 제가 이렇게 마지막 장에 넣었는데요. 준비물에 있었던 바가지를 가지고 바닥이 흥건하게 될 정도로 뿌려주시고요. 그리고 바로 체크하는 것이 아니라 20분에서 30분 동안 기다리셨다가 마르는 곳과 보이는 곳을 비교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따로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아주 명확하게 구분이 가시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물 구배가 안 되어 있다면 요청을 하셔서 타일을 재시공하시고 그 다음에 바닥 타일 들뜸이나 체형 불량을 다시 한번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욕실에서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지금 사진의 왼쪽 사진을 보시면 고정 불량이라고 작성이 되어 있죠. 좌변기가 고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욕실에서 들어가셨을 때는 좌변기를 포함해서 수건거리 그리고 이제 세면대 모든 부착물들을 고정 상태를 전부 체크하셔야 됩니다. 지금 사진처럼 좌변기가 흔들리는 경우도 화자가 많이 체크되고 있으니까 좌변기도 꼭 한 번씩 흔들어 보시는 게 좋고요. 흔드실 때 또 정확하게 체크하신다고 너무 강하게 흔드시면 파손이 될 수가 있으니까 적당한 강도로 체크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 이제 5번째 체크리스트 작성으로 가보겠습니다. 작성 방법과 곳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체크리스트의 경우는 이제 처음에 헬스장을 가시면 매니저분이 간단한 도면과 함께 작성 용지를 드립니다. 근데 그 작성 용지가 굉장히 간략하게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간략하게 되어 있으면은 다른 집들도 간략하게 하는 거라 생각하시고 적게 작성하시면 안 되고요. 따로 A4 용지 같은 용지를 가지고 가셔서 체크하는 만큼 전부 누락 없이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사진의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저희 홈체크에서 작성해드리는 체크리스트입니다. 저희는 이렇게 넘버링을 해서 1번 화자, 2번 화자, 3번 화자 나눠서 체크를 하는데요. 입주민분들도 화자를 추후에 사후 관리하시면서 확인하시려면 이와 같이 번호를 넘버링해서 체크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작성하실 때는 입주민분들이 전문적으로 작성하시기는 어렵습니다. 일반인분들이 커닝도어인지 걸레바지인지 또는 이게 먹놓기 작업이 잘못된 것인지 이런 화자의 정확한 원인을 발견할 수가 없고 내가 이상하게 생각하는 현상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입주민분들이 꼼꼼하게 작성하고 싶은 욕심에 핸드폰을 꺼내셔가지고 이제 온라인에 검색을 하시면서 이건 뭐라고 그러지? 단어를 찾으시면서 작성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게 하면 점검 시간을 뺏기게 되니까 작성하실 때는 전문적인 용어보다는 위치와 내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현상을 명확하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접수하실 때 시공사 직원분들이 공정의 분류에 따라서 나눠주시니까 너무
온라인에 검색하시는데 시간을 소비하시지 말고요. 점검하실 때 집중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입주자분들은 정말 편하게 적으시는데 이렇게 적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샷시 사이에 밀폐가 잘 안 돼서 바람이 들어온 겁니다. 바람이 들어오니까 거기에 이제 포스트잇을 붙여 놓으셨더라고요. 창틀 사이로 바람이 들어오니까 바람이 라플라플 이렇게 적어 놓으셨는데 이렇게 적어서도 시공사 직원분들은 이해를 하고 보수를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 안 그래도 짧은 시간에 검색하시지 말고 체크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네, 이어서 이제 보고서를 보시면 저희 홈체크에서 나올 때 보고서가 이렇게 나옵니다. 왼쪽 사진을 보시면 사진이 2장씩 들어가게 되죠. 가까이서 한 장, 멀리서 한 장. 가까이서 찍을 때는 하자 사진이 명확하게 하자 내용이 보이도록 찍어주시고 멀리서 찍을 때는 사진만 봐도 여기가 어딘지 알 수 있게끔 찍어주셔야 됩니다. 왜 그렇게 찍어야 되느냐? 사진을 한 장씩만 찍게 되시면 이 사진을 나중에 가장 빨리 확인하시는 분들이 한 달 뒤에 확인하십니다. 근데 한 달 뒤에 확인하실 때 한 장씩만 찍으시면 이 방이 안방인지 애들 방인지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아직 가구나 가전이 없기 때문에 구분이 어려우니까 꼭 2장씩 순서대로 점검 동선과 똑같이 계획적으로 이렇게 찍어주시면 되고요. 마지막 자주 하시는 질문 파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마지막 6번째 파트 자주 하시는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입주민분들이 저희에게 해주시는 질문들 중에 5가지를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는 점검 시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홈체크에서 점검했을 때는 3명의 인원이 방문을 해서 약 1시간 반에서 2시간가량 점검을 진행을 합니다. 물론 하자가 많이 나오면 안 되겠지만 많이 나올 경우는 2시간 이상도 진행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일반 입주자분들에게는 저희는 시간에 제한을 두지 않고 사안점검 기간 이내에 매일매일 방문하셔서 꼼꼼하게 보시는 걸 권장하는데요. 적게 보시더라도 6시간 이상은 체크하시기를 권장합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는 이제 본인이 가야 되나요? 이제 초청장을 받아보시고 시공사랑 연락을 취하다 보면은 계약자 본인 이외에는 입장이 불가능합니다. 가족까지만 입장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이제 연락이 많이 옵니다. 그러나 가족분들 이외에도 계약자 본인의 허락이 있다면 입장에 하실 수 있고요. 이제 팁을 드리자면 혹시나 부동산을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랑 같이 입장을 해서 도움을 받고 싶다 하실 때는 위임장 작성을 통해서 부동산 계약자분도 이제 실제 계약자 신분으로 입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또한 하나의 팁이기 때문에 혹시나 부동산 업자분들이 세대의 단지에 들어가고 나서 함께 퇴장하시는 것이 아니라 단지 내에서 다른 입주민분들한테 영업하는 일이 없도록 입주자분들은 이런 점을 유의해서 관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사안점검 기간 때 방문을 못한다면 그냥 살면서 체크하면 안 되나요? 인데요. 물론 하자 담보 책임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발견을 하셔도 원칙적으로는 보수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사를 하고 난 이후에는 이제 책임 소재의 문제가 조금 생깁니다. 최초의 시공이 잘못된 것인지 또는 이사를 하다가 생활을 하다가 파손한 것인지 이런 불분명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가족분들한테 위임장을 주시더라도 꼭 대행 맡기시더라도 점검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네 번째 질문으로는 홈체크에 예약한 시간과 시공사에 예약한 시간이 다른데 문제가 없나요? 하시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영상의 첫 부분에서 팁을 드릴 때 말씀을 드렸죠. 사전 방문 예약 시간에 방문하시는 게 좋지만 그 예약 시간에 이제 못 하신 경우에는 이 기간에는 언제든지 방문은 가능하십니다. 그러나 물론 예약하시는 분들이 입장을 먼저 하시겠죠. 입장을 하시고 나서 조금의 대기 시간만 있으시면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 홈체크 예약 시간도 이와 다르지 않으니 홈체크 예약하시고 나서 시공사 예약 시간이랑 다르더라도 일찍 방문하셔서 방문에 문제가 없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렇게 체크한 항목들은 전부 보수가 가능한 건가요? 시공사에서 보수를 해주나요? 100개, 200개 체크하면 보수를 해주나요? 이렇게 많이 질문을 하십니다. 이 질문에서 이제 핵심은 하자는 협상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체크하는 항목들 중에 단순 오염과 흠집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들을 놓치지 않고 체크하는 이유는 체크 항목을 꼼꼼하게 함으로써 분량을 많이 말들고 협상의 조건을 만드셔야 입주민분들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하자 내용들을 보수를 받으실 때 훨씬 원활하게 진행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또 원활하게 더욱 진행이 가능하시다면 입주민분들끼리 많이 하자 내용을 공유하셔야 됩니다. 내가 84A 타입인데 주방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다른 집들은 어떤가요? 이렇게 게시글을 올려서 함께 하자 내용을 공유해 주시는 게 좋고요. 홈체크 서비스를 이용하신 분들도 내가 비용을 내서 체크를 받았으니까 나만 볼 거야 하시기보다는 하자 내용을 카페에 공유를 하시면서 다른 입주자분들도
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함께 응대할수록 협상의 조건이 되고 더욱 많은 것을 통해 좋은 아파트 품질로 이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되니 공유해 주시는 게 좋고요. 공유하실 때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영상의 끝으로 팁을 드리면, 우리 아파트 단지에 우리 입주자만 관심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변 단지의 입주자분들도 관심이 많기 때문에 하자가 많은 단지라고 소문이 나면 안 되겠죠. 그러니 하자 정보에 대해서 공유를 해주실 때는 특히나 신경을 써서 검색에 허용되지 않도록 체크를 풀어주시고, 그리고 카페에 가입된 정형 멤버들끼리만 공유할 수 있도록 해당 부분을 체크해 주셔서 게시글을 올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저희가 이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많은 내용을 준비를 했는데 입주자분들 입주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자에 대한 설명을 드렸지만 입주는 언제나 즐거운 마음으로 하시길 바라고요. 정말 저희가 체크를 하러 갔을 때도 하자가 많이 없는 단지이길 바라겠습니다.